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요즘 자주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화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보일 청화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천구병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구병 가지고 나왔고, 또 이것과 좀 상반된 모양의 그런 청화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물들은 전부 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며칠 일본에서 물건을 좀 구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물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에서 사진만 보고 제가 찍은 것들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물건이 왔습니다.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는 이제 비연호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국 비연호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 비연호가 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연호라고 했습니다. 비연호 그러면 이제 일단 작은 어떤 향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향이라든가 향료, 향기가 나는 어떤 그런 거 넣어가지고 다니던 어떤 그런 병, 화장품 병, 뭐 이런 건 이제 비연호라고 하는데, 아주 예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연호 상당히 뭐라고 할까,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게 짜잔, 요게 왔습니다. 요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됩니다. 손가락 두 마디. 자, 요게 왔습니다. 이제 물론 작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해도 이렇게 작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자, 잘 보이지도 않지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래 뭐라고 써져 있는데, 아래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 청화로 뭐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사용의 흔적은 좀 있습니다. 요거랑 세트로 하나를 더 구입을 했죠. 요겁니다. 자, 요렇게 왔습니다. 요렇게. 이게 지금 제가 요렇게 비춰드려서 좀 크게 보이지만, 실은 엄지손가락 정도 됩니다. 엄지손가락. 자, 딱 사이즈가 요 정도. 좀 굵다 싶으면 최홍만 씨 이 엄지 한 마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비연호였습니다. 청화 발색은 아주 예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유리홍 같은 걸로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인물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왔습니다. 자, 이 가요 형식이지요. 가요 형식. 그런데 진짜 중국식 가요라고 하면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잠깐만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가요가 되겠지요. 중국식 가요. 이 가요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요인데 어린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공부를 좀 해보기 위해서 따로 구입한 뭐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진짜라고,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한 건 아니었고, 가요가 좀 특이하게 뭐 종안도 좋았고, 빅렬의 상태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 특이하게 이 가요에서 어린문 형태가 이제 막 어린문이 생기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고. 자, 일단 일본에서 자, 요거 두 개. 자, 비영호라고 해서 왔습니다. 자, 중국 거라고 했는데, 중국게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자구 철쪽, 그래서 철분이 밑으로 빠져나와서 까맣게, 된다. 라고 하지만,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자, 다음은 요겁니다. 상당히 예쁘고 앙증맞지요. 밑에 구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쌍원인데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쌍원이 작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쌍원이 작게 들어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쌍원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서 때 가끔 간혹 이렇게 작은 쌍원 관지를 쓰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화의 발색 정도는 괜찮습니다. 청화의 발색도 괜찮고, 자, 테토도 괜찮습니다. 테토도 괜찮고. 자, 이 도자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보기 힘든 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납작하게 빠졌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납작하고 이렇게 얇고 납작하고 얄쌍하게 빠졌다라고 합니다. 자, 목 주변까지 이렇게 상당히 용우 모습도 굉장히 좀 익살스럽지요. 그렇죠? 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원에서 보는 맨드릴 원숭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눈입니다. 여의주가 여기 있고,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용은 꼬리 모양입니다. 꼬리. 이게 용 꼬리를 자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 꼬리가 과연 나오는지, 자, 이것도 하나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자, 요거 그래도 저는 이거는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이거를 받았을 때는 이게 일본에서 온 박스를 받았는데, 박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렇게 우리가 신발 넣어오는 신발 박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 정도 되지 않을까, 크기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막 뒤져봤더니 화장지로 돌돌돌돌 말아진 게 하나가 어디 구석지에서 나오는데 요게 나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자, 그런데 이거 받고 굉장히 그래도 나름 이거는 참 내가 샀는데 선방했다. 자, 이거 화면으로는 자 이렇게 보이지만 실물로 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청화의 깊은 색이 있습니다. 진한 색이라든가 뭐 이쪽 부분에서는 붓자국으로 보입니다. 붓자국이. 이 청화 그림 그렸던 그 자국 그대로 붓자국이 이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청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유리용은 발산한다. 그래서 유리용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유리용은 다 위쪽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색은 탈색이 돼서 빠지게 되는 거고, 이 청화는 매몰된다고 그러죠. 청화는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자기 속으로 완전히 매몰돼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매몰 현상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봅니다. 아무리 봐도 전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르페를 가지고 보고 돋보기를 가지고 보고 봐도 전사는 아닌데,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붓자국처럼. 근데 그게 전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진한 부분에만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진한 부분, 용충 중에서도 뭐 이렇게 진한 부분들, 좀 진한 부분들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건너온 것 중에서 그래도 합격 줄 수 있는 기물입니다. 요거 보고는 그래도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이게
깜짝 놀랐죠. 이만한 게 올 줄은 설마 알았겠습니까? 자, 비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인지. 이게 오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지 싶습니다. 자, 저 뒤에 박스들이 뭐 일본에서 건너오고 뭐 제가 기물 구입하는 뭐 그런 박스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못 치워서 이렇습니다. 사이즈가 이만한 게 왔습니다. 이게 사람 놀리는 거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청화라고 올려놨던 기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색을 보고 샀습니다. 이 파란색 발색을 보고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커봤자 자 이게 한 35cm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될 줄 알았습니다. 85cm짜리가 왔습니다. 85cm.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얘들은 대중이 없습니다. 요만한 게 오더니 이만한 게 왔습니다. 이제 사진으로만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사이즈 체킹을 제가 하지 못한 게 이제 제 실수이긴 하지만 일본 내 운송비로만 8,000엔 달라고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운송비를 8,000엔. 근데 이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낙찰을 받지 않게 되면 제가 걸어두었던 뭐 입찰 보증금을 전부 그대로 다 날리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 보내주라고 했지요. 일본 내에서 뭐 8,000엔 뭐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들었죠. 일본에서 운송비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택배인데 이게 택배로 안 와지지 않습니까? 화물로 왔습니다. 이게 비행기로 오자니 자 이게 무게가 한 30kg 나갑니다. 굉장히 무겁지요. 비행기로 와지겠습니까? 비행기로 안 와집니다. 비행기로 오면 물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박으로 바꿨습니다. 물류 자체도 선박으로 바꿨지요. 배로 왔습니다. 뭐 일본은 배로 오나 비행기로 오나 뭐 운송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배로 왔고 배로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택배로는 못 오고 다른 화물 택배에서 인계 받아서 왔습니다. 자, 요거 제가 잠시 화면 전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했습니다. 자, 먼저 입구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청화의 색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화면과 실물을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이 푸른색도 훨씬 밝고 그림도 좀 더 선명합니다.
지금 화면은 약간 누렇게 나오는데 이 백자의 태토는 순백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광 안에 이 그림만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들 팔 때 중국 거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 사람 같습니까? 이거 코 보십시오, 이거. 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다고 일본인인가? 옷 스타일이 완전히 옷은 일본 스타일입니다. 자, 이거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든 것도 아니고 걸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손바닥이 보이도록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소나무 이렇습니다. 자 중국 기물로 알고 제가 구입을 한 청화입니다. 자, 위쪽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레자국 보이시죠? 그런데 물레자국이 있는데 요 중간에 이어 붙였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이어 붙였습니다. 물레자국이 있는데 이어 붙였다. 신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거 대포구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자, 이 옆에 기물들이랑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극과 극인 제품들이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자, 이 기물이 중국 기물인 것 같습니까? 중국 기물이라면 청구병이 되겠지요. 대형 청구병. 이만한 청구병.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눈에 담기도 힘들지요. 자, 이렇게 담아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물이 화면보다 10배 좋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꽃 모양. 이 중국의 꽃 모양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본의 전통 문양에 나오는 그러한 일본의 꽃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하나씩 비지요. 자, 이렇게 색이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참 특이합니다. 아무튼 자 이런 극과 극의 제품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별 준비 없이 그냥 단순히 일본에서 온 기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물을 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 사진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